자, 글로벌 시장은 워낙 좋아요. 뭐 상상을 초월하게 좋습니다. 그에 반해서 국내 증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 버거운 거죠. 다우지수 사상 최대치 신고가, S&P 500 지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스닥 지수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탄력적으로 돌리고 있고, 니케이 지수도 뭐 지금 위치의 흐름이 결코 나쁘지 않은, 독일 역시 사상 최대치, 대만 가권 지수도 나쁘지 않은,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다 긍정적으로 진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독 이제 우리나라의 흐름만 이러쿵저러쿵 뭐 전체적인 흐름이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승은 상승인데 글로벌 시장에 못 미쳐서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이 돼 있는 거죠. 남들은 이고점을 다 넘긴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사실은. 남들 다 넘긴 흐름을 우리는 이 바닥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것이 가장 크게 지금 특히 이제 이번 그 흐름이죠. 이번 흐름에 남들 다 고점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7월 10일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두들겨 맞는 흐름의 기준. 근데 이런 케이스는 없어요. 뭐 우리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최대한 객관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와닿지 않죠, 사실. 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손실폭이 확장돼 있는데 와닿겠습니까? 전혀 와닿지 않죠. 그렇지만은 냉정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 2015년 이후의 추이 추세에서 지금만큼의 흐름도 없고, 이것을 2000년 이후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특히 이제 사실 2007년도 시장 정점 찍을 때나 2008년도 이후에 리먼 브러스 터져서 무너져 내릴 때, 그때를 뭐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잘 보시면 시각적으로든 뭐든 현실적으로 리먼 브러스 터질 때의 기준하고 비교를 해도 지금의 위치가 더 큰 조정이 나와 있는 위치. 말도 안 되는 흐름인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얘만? 왜 얘만? 말도 안 되는 그 등락률의 범위가 지금 형성이 되어져 있다. IT 거품 났을 때 그것이 빠져 내려가는 그 흐름, 연간 단위의 흐름이 글로벌 시장에 이렇게도 좋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도 좋은 상황에, 이게 로그 차트예요. 일반 차트로 보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조정인 거고, 로그 차트로 놓고 보면은 22년도의 실적 속된 표현으로 진짜 개판일 때, 그때 기준하고 같은 낙폭이 형성되어진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2022년도에 정점 찍고 나서 결국은 23년도에 실적 개판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망치가 50조가 아니라 완전히 훼손돼서 이 전망치가 꺼져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 보니 그래요? 글로벌 시장의 IT 쪽에, 반도체 쪽에, 이런 쪽의 흐름이 저렇지 않잖아요. 이렇지 않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네? 결론은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한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잘 형성해서 잘 이겨냈던 부분을 이제 와서 여기에서 흔들리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 우리는 어찌됐든 뭐 시장 대비해서 이 친구가, 시장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낙폭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 소형 잡주들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패닉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범위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객관성을 잃지 않고 대처해 나가는 쪽의 기준을 설정해 드립니다. 지금 어제 저점까지에서의 PER이 지금 전망치가 하회되다 보니까 9.78로 형성이 됐어요. 전망치가 하회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되돌려주면 되는 거고, PBR이야 이제 전망치하고 상관없죠. 1.13배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하이닉스가 무너져 내릴 때가 1배가 깨진 적이 있어요. PBR 1배. 어? 결국은 거기에서부터 엄청난 슈팅으로 돌려놓은 거죠. 시간이 일부 걸렸지만은 지금은 시간이 걸릴 이유도 없죠. V자형 패턴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번 달 기준에 지금 뭐 거래일 수가 적지 않아요.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연휴가 많았을 뿐이지 14일부터 하면은 14거래일이나 남아 있어요. 보통 때로 기준을 잡는 굉장히 많은 거래일 수가 남은 겁니다. 14거래일 거의 뭐 3주 꽉꽉 채운 거래일이죠. 그럼 3주 기준에 주간 단위에서의 움직임 폭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슈팅 범위들 나올 때 20% 단위의 슈팅이 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20%를 돌린다? 뭐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럼 72,000원이에요. 72,000원. 근데 너무 과도한 역사적으로 이렇게 깨져 내려온 적이 갖고 와보세요. 이렇게 무너진 적이 있었는지. 특히 정상적인 흐름에서.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결론은 V장 패턴으로 돌릴 수 있다. 뭐 이번 달에라도 당연히 76,000원 이상 돌리면서 어떻게 돼요? 완벽한 장악형으로 돌릴 수 있다. 왜? 아니 깨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얘가 실적? 응? 작년 10월 말에 전망을 했었던 그 실적 범위가 올해 기준에 34조였어요. 근데 올해 지금 37조, 전망치가 그렇게 크게 하해야 됐는데도 37조죠. 응? 그리고 내년 전망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50조 원이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10월 달에 10월 말에 뭐 이렇게 해서 종가가 뭐 66,900원 67,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위치 대비해서도 말 같지도 않게 지금 내려와 있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간에 삼성전자의 뭐 오늘의 흐름이 반등이라고 볼 수도 없는 위치입니다만 그나마 9월 30일 9월 말 그 매도 물량의 일정 범위의 정점을 찍고 매도의 강도가 외국인들 쪽이 중요하죠. 뭐 기간이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일단은 일정 범위는 좀 멈춰져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골드만삭스 한 창고에서 지금 6천만 주예요. 응? 그리고 뭐 모간에서도 이제 뭐 3천만 주가 되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일단은 어찌 됐든 정상적으로 수급이 다시금 유입되는 시차를 두고 유입될 수밖에 없죠. 유입되는 흐름이 나와주기를. 자, 수급 부분 보겠습니다. 개인들에게 떠넘겨준 물량이 제한적이고 일단 기간이 일정 범위는 좀 받아갔는데 저게 이제 좀 확대가 돼야죠. 그리고 어떤 쪽에서 만들 거냐 기간 기준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정책적인 부분에 잘 연동이 되는 연기금이라든가 또 사모펀드도 이제 정책에 따라서 많이 방향성을 설정하는 경우들도 있죠.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뭐 그런 기준이라든가 또 상품 쪽의 기준의 금융투자 쪽 이런 쪽의 수급이 살아나 주면은 뭐 외국인들이 지금 주구장창 밑으로 집어던지는 건 아니니까 걔네들이 바보예요. 10원이라도 위에서 팔아야지 이득이지 지금 뭐 공매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잘못 알고 계신 게 굉장히 많아요. 공매도 기준이 공매도를 때려서 수익을 크게 창출하겠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해지성의 물량이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르게 지금 뭐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정책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거나 또 삼성그룹 차원에서도 삼성에서도 이거 너무 과도한 주가 조종이다. 주저하는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해서 예전에 19% 이익 소각한 것처럼 자사주 매입해서 또 소각하겠다. 주저하는 정책 펼치겠다. 그런 것도 주가의 탄력적인 반등의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락이 지금 지분 신고가 없죠. 블랙락에서 우리 매도했어라는 지분 신고 없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들 지금 뭐 53%까지 지분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5%를 갖고 있는 블랙락도 안 팔고 있는데 지분 신고도 안 한 것들이 무슨 뭐 골드만삭스 이런 창고를 통해서 1%의 매도가 나왔다? 그거 뭐 돌려줄 수도 있는 거지. 주말에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또 전략 기준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도 뭐 10%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이쪽을 더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뭐 늦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놓고 비교할 때에도 뭐 엔비디아발 영향력 부분에 하이닉스가 뭐 일정 범위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체 업황을 다 놓고 봐야죠. 이게 뭐 소형 잡주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유 참.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나마도 이제 일부 돌려놨는데 고점 대비 여전히 25% 빠져 있어요. 저점에서 뭐 30% 가까이 돌려놓은 거고요. 결국은 수급 논리죠. 여기도 이제 뭐 수급이 아니 공격적으로 안 나왔었나 뭐 공격적으로 나왔었죠. 공격적으로 나왔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정을 받았고 삼성전자는 이제 지금 이제 짱 멈춰진 정도 수준의 흐름인 거고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처럼 살짝 꺾여져야죠 매수 강도로.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놓고 해석을 하면은 크게 뭐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기관들 쪽 수급까지. 그리고 현대차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나서 조정인데 17%가 작은 조정은 아닙니다만 또 우리나라 설정에 맞게 우리나라 시장 지수 감안해서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엄청나게 강한 거지. 이런 현대차를 손가락질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도 35% 비중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나서의 그 흐름 범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도 이제 10거래일인데 이제 7거래일 남았어요. 다음 주까지는 좀 쉬어간다라는 쪽으로. 그리고 과도하게 밀리면 이제 추가 편입. 그러니까 1차 편입을 하는 상태고 2차 편입 31만 원 기준인데 30만 5천 원에 욕심을 좀 내는 거예요. 어차피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뭐 급격하게 돌릴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또 급격하게 돌리면 기존의 물량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급격히 돌려봐야 편입 기준을 넘어설 만큼의 비이성적인 슈팅은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LG노텍도 너무 과하죠 지금. 뭐 수급 범위 대비해서 실적, 수급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거래 뚝 떨어진 상태에서 찔끔찔끔입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말 그대로 거래 대금 거래량 없이 밀렸기 때문에 매물이 없다. 돌려질 때 흐름에 대해서는 가벼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소형 잡주가 비이성적인 거래를 터트린 이후에 거래 없이 무너져 내릴 때 그걸 거래가 없다고 하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죠? 고빈도 거래, 비이성적인 거래를 터트려 놓고 들어 올렸던 것이 그 비이성적인 거래가 빠져서 거래가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실질적인 평상시의 거래 대비해서 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이제 매물벽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 매물벽에 대한 불편함은 없어요. 뭐 한 번 더 보죠. 실질적으로 PBR 1.02배, PER 6배. 기술주 중에 이런 종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에서 이제 납복과대주들 뭐 예를 들면 고점 대비해서 50% 70% 밀린 그 친구들 실적 보면요. 속된 편으로 개판이죠. 개판이죠. 실적 없이 이제 성장성 꿈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케이스의 기준이 되는 거고. 어찌됐건 LG노텍 버겁지만은 역시나 유지하고 대처하고 그래도 그나마도 방산 쪽이 효자. HD 현대일렉도 지금 눌려있지만은 그쪽이 효자. 그러니까 방산 쪽의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한적 기준이긴 합니다만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입니다. 뭐 슈팅을 어마어마하게 줄 만큼의 수급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종목 기준에 외국인 지분 신고 안 돼 있는 종목이에요. 5% 이상짜리 외국인이 없어요. 그러면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만 합쳐도 84%예요.
84, 84.5. 결론은 유통 물량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관들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기준에서의 수혜, 뭐 또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수혜 상당한 거죠. 그런 맥락을 좀 놓고 보셔야 돼요. 네. 자, 보이스 피싱 좀 하지 마세요. 나이살 쳐먹고. 어? 아이고, 이 중국 분인지 뭔지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조금 이따 보래요. 정보 줄 테니까 아주 기가 막힌 거라고. 아유, 참 이 보이스 피싱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결론적으로 일단은 어찌됐든 그 현대 로템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흐름, 특히 이제 둘 다 일단 뭐 신고가의 기준이다 보니까 조금만 좋게 말씀드려도 되게 좋아 보이죠. 조금만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해도 뭐 그래도 좋아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서 크게 이제 뭐 무리 수 없는 기준이 됩니다.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신고가 랠리의 기준이니까 굳이 뭐 부정적인 해석할 이유도 없고, 또 수급 범위도 뭐 굳이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쪽은 뭐 차분차분하게 대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이제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어도 고점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항상 주의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주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일봉으로 보실 때 이렇게 급격히 들어오면서 슈팅이란 말이에요.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또 그리고 거래 대금이 그렇게 제한적이지도 않아. 전체 시장 거래 대금 급감한 걸 감안하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BH 쪽의 경우도 너무 과하죠 지금. LG노텍이나 BH 쪽도 뭐 시가총액이 완전히 깨져서 6천억 미만으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만,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그 PER이 4.39배, PBR이 0.84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주가 밀려 내려올 때, 거래 없이 밀려 내려올 때 돌릴 때 이제 가벼울 수밖에 없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또 기존 매집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 돼버린 거죠. 이왕이면은 원래 기준점처럼 거래가 터질 때 들여다보면 되는데, 저평가인 종목은 뭐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의 기준이 대단해요. 지금 사실은 애플이 다른 쪽 변동성 확장돼 있을 때 애플만 변동성 제한적인 상태에서 시가총액 1위를 재탈환하고 유지하고,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이 237달러예요. 237달러. 새벽에 조금 눌려서 229달러인데 뭐 고점 대비해서 이제 3-4%니까 사상 최대치 또 신고가 소식 들려오면은 모바일 쪽 관련 부품, 장비, 소재 쪽 흐름, LG노텍 BH 쪽의 흐름 긍정적으로 뭐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겠습니다. 그죠? 유한양행이 40만 주까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다가 돌려졌어요. 그러니까 뭐 손바뀜일지 뭘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한두 명이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장에서는 너무 단순하게 뭐 한 명, 두 명이 매매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이제 뭐 해석을 해놓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뭐 매도한 쪽은 매도한 거고, 매수한 쪽은 매도한 거고, 그 중에 이제 뭐 손바뀜도 있을 수 있고, 이걸 뭐 단타 쳤다 외국인이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그잖아요. 자기가 막 밀고 내려가서 개인들 흔들기, 아니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야. 자기가 막 던진다고 시가총액 13조짜리가 40만 주 던진다고 개인을 흔드는 거예요, 그게? 아유, 뭐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일요일날 그런 얘기는 깊이 있게 하도록 하고,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잘 돌려놨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유한양행 기준에 다음 주에 다시 매수세를 또 낼 겁니다. 오후장에 이제 매수세를 또 드렸고,
장중에 손절 범위를 드렸고 또 그 라인이 이탈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탈되고 그 밑에서 또 재이탈되면은 거기서 또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급격히 돌려놨어요. 일단은 비중이 있는 걸로 설정을 다시 매수 사인을 냈기 때문에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한 매수. 근데 이게 또 급격하게 매도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136만 주나 들어오면서 거의 뭐 3% 가까이나 들어오면서 슈팅이 제한적이지 않느냐. 전일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고, 그리고 뭐 슈팅이 뭐가 제한적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일단 어찌됐든 간에 8월 29일 날 그 꼬리 달고 내려올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예?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셔도 무난할 것 같아요. 장중에 이제 잘라드렸던 주봉의 기준과 완전히 달라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브 방송으로 자꾸 이제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봉 기준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얼마나 흔들리시겠어요. 저도 흔들리는데 아니 이거 프로그램이 이렇게까지 들어오는데 최악의 경우는 손바뀜인데 그런데 야 이게 3%가 들어오는 이런 흐름 속에서 야 주가가 못 움직여 계속 눌러나 뭐 그럴 수 있죠.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잖아요. 프로그램은 대부분 다 외국인이 쓴다 그랬어요. 극대형주 빼고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뭐 15일이라도 싸게 사야 남는 장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뭐 평균 단가 오늘 거래 평균 단가보다 막판에 좀 들어 올려 놓은 거고. 그래서 결론은 요 흐름에서 이 범위만큼이 더 생긴 거예요. 이 범위만큼. 아이고 이게 뭐 얘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좀 내려야 되나? 내립시다. 보이게끔. 결론적으로 장중에 잘라드린 차트보다 요만큼이 더 커진 거예요. 저 줄을 두 개를 그려놨는데 그죠? 그 정도로 매직 규모가 컸다. 눈에 보이는 흐름이 그대로 형성이 됐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캔들 기준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라인들. 요게 요게 중립범위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얘를 매수 구간이라고 설정하겠어요? 왠지 아시죠?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생긴 모양새는 망치라고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장악형의 기준에서도 거래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윗꼬리 부분을 완전히 감싸지 못했기 때문에 삼선전환도까지 배우시게 되면은 저 윗부분의 흐름까지 다 설정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 때의 편입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 거다. 대신에 장중에도 교육해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37,000원대에 이때 매수 사인 나왔을 때 여기서 다 차익 실현을 한 거잖아요. 37,000원대. 아니 고점에서 꺾어져서 밀려 내려오는데 이걸 무슨 뭐 5일선을 보고 5주선을 보고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기준에 5일선 이탈되면 손절하세요. 정신 나간 애들이지. 5일선이 이탈되려면 34,800원이 아니에요. 34,800원이 아니고 밀려 내려가면 더 하향됩니다. 뭐 월요일은 또 끌려 올라와지겠지만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그 말장난들 어설픈 뭐 기술적 분석 이런 내용에 현혹되지 마시고 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준 잡고 또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잡고 그리고 요 수급 범위 기준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거죠. 이게 다음 주까지 이제 연동이 돼야 돼요. 신고가의 기준이니까 거래도 당연히 터트려주고 거래대금은 확인 안 해봐도 아시겠죠. 거래대금은 당연히 앞전의 흐름보다도 더 많은 거래대금 또 혹은 동일한 거래대금 또
주간 단위의 4거래일 기준에서의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월등한 거래대금. 그래서 뭐 거래대금에 대한 마지노선에 이런 걸 설정하지 않아요. 어? 무조건 주봉 단위에 2천만 주 이상씩 터져야 됩니다. 주봉 단위에. 그러면 하루쯤은 1,000만 주의 거래가 나와야 돼. 그렇게 해서 슈팅이 나오면서 새로운 추이 추세를 잡아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신고가 랠리를 할 때 사실상 이런 종목의 슈팅을 바라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슈팅 범위가 신뢰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잡아서 기준을 잡아드리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 에비엘 바이오 같은 경우에 제차 이제 주봉 잘라서 지금 PDF 파일하고 PPT 파일을 같이 드릴 거예요. 어차피 다음 주에 또 봐야 되니까. 요 수급이 확산이 돼야만 추가 슈팅이 나오는 거고 확산되지 않으면 뭐 그냥 이대로 뭐 멈추는 거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월봉은 나중에 잘라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연봉으로도 보셔도 마찬가지 기준이고 지금은 여기까지는 뭐 설정해서 뭐 오픈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기준의 추이 추세 부분에 대해서만 눈에 이제 확 띄실 겁니다. 이 부분이 8월 말 기준에서 저기서 이제 꼬리 달 때 차익 실현했던 부분하고 그죠? 그리고 오늘의 기준하고 저 위에서 당연히 차익 실현 부분이 설정됐다.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소름 돋지 않아요? 일봉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주봉에서 저 흐름이 확인돼서 나왔단 말이지. 응? 엄청난 거 아닙니까 사실. 응? 이미 벌써 이 당시의 기준에 매도의 신호가 형성이 됐다라는 것은 이런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응? 명확하게 검색기에서 매도 신호 나오고 급락했잖아요. 급락. 그러한 부분에 교육을 했고 그러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신호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일봉 차트 잘라드리고 그때 그 고점 찍고 얼마나 밀렸는지 거래대금 없이 또 수급도 없이 그 부분만 좀 놓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놓고 보시는 부분의 기준은 7월달 기준에 이제 슈팅 범위 설정 범위가 많은 게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수급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매도의 기준으로 설정이 잡혀 있었고 지금의 기준은 매수의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잡혀 있었죠. 장중에 추정치만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 어찌됐든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추이 추세를 그려보면은 결론은 이번에 그 슈팅 범위는 거래 터진 거래가 수급으로 연동이 됐고 수급으로 이렇게 뭐 무슨 뭐 고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확 그냥 꺾여져서 그래서 다시금 추이 추세 부분 서양식 패턴 분석은 이게 뭐라 그랬어요? 결과론적인 부분의 흐름이 된다. 그러니까 맹신하는 게 아니고 기준점만 잡아서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기준에 요렇게 요 라인을 거래를 터트리면서 돌렸는데 그 거래가 그냥 거래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수급이 들어온 거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급이 들어온. 그래서 요 날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 공격적인 매도 이때 3% 정도 매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때 기준에 우리는 명확하게 요 라인에서 37,700원에 최고 고점 37,700원에 아주 멋들어지게 차익 실현한 거고 그러고 나서 이 고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조정이 적어 보이지만은 엄청난 37,000원에서 27,000원까지 얼마에 30% 빠진 거예요. 그러면. 거의 어마어마하죠. 오늘 장중에 형성돼 있던 기준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해 드렸던 기준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아니 다 오른 다음에 줘요. 아니 다 오른 다음에 드리는 게 아니라 검색기에서 35,000원대 포착이 됐잖아요. 응? 이날 포착된 건 거래가 없고 35,000원대 포착이 됐는데 우리가 들어간 거 조금 더 위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35,000원 처음 슈팅 딱 나올 때가 요 자락이잖아요. 그 여기서는 갈등이 된다는 거지. 첫 번째 움직임 탁 나올 때 벌써 이미 매수 신호 나온 거예요. 5분봉 기준에. 그 뭐 사실 저기서 뭐 어떻게 바로 들어가. 펀더멘탈이 좋지가 않은데. 우린 또 유한양행도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론은 그 흐름 이후에 이렇게 매도 신호가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제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되고 슈팅이 제대로 나온 거지. 와우. 깔끔하죠, 뭐. 결론적으로 이제 이 일봉 차트를 이렇게 잘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수급이 추정치로 볼 수 있는 게 프로그램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면은 참 고맙다는 거죠. 프로그램에서 움직임이 나오면. 그렇지 못하면 불편해지는 거고. 그래서 일봉까지에서의 기준이 잡힌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의 기준 잘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항상 거래량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설정 범위의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거래량에 대한 부분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1,500억 이상 터져야 된다. 근데 얘는 이미 1,500억 이상 터진 거죠. 뭐 오늘 기준에서도 거래대금 4위, 시가총액이 4위는 아니잖아. 시가총액이 그래 봐야 뭐 4,800만 주짜리니까 2조도 안 돼. 그런 친구가 거래대금 4위다.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 4위다. 시가총액이 4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1,500억 대비해서 지금 4,000억이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최근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그리고 전거래일 기준의 80% 그러니까 월요일날 기준은 오늘의 거래량의 최소 80% 그러니까 1,100만 주 터졌으니까 시간을 감안해서 얼마? 1,000만 주 정도의 거래가 터져야 되겠다. 그러면 요때 기준에 이제 그 8월 29일 날짜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때 1,500만 주만 터지면 되는 거죠, 사실은. 아니, 1,500억만. 근데 앞부분에 이제 뭐 거래가 뭐 예를 들어서 800만 주 터졌다. 그러니까 그때 주가 대비해서 뭐 월등히 올라와 있으니까 7, 8에 56. 그럼 뭐 500만 주 혹은 600만 주 정도 기준 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500만 주, 600만 주 기준 잡았을 때에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고점 대비 시초가 대비 7에서 10% 얘는 이제 10조가 안 돼 있는 종목이니까 변동률을 좀 볼 수 있다. 근데 그때 거래량이 얼마? 1,600만 주나 터져요. 근데 4%뿐이 못 올랐네? 아니지. 아까 보셨잖아. 꼬리 쫙 달고 내려옵니다. 결국은 공격적으로 500만 주만 설정을 잡는다 해도 500만 주면은 1,600억 정도 터지잖아요. 이날 이때만 해도 이제 1,500억이 터져야 20연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0위 안에 이제 들어오는 거래대금 500만 주 기준을 잡았을 때 9시 10분에 10% 5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이런 기준이거든요. 여긴 20% 여긴 30%. 딱 보시면은 그런 흐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흐름이. 여기 보시면 100만 주가 터져. 우리의 계산 방식대로 하면은 요 기준에 이미 얼마? 저 흐름 기준에 이거 제대로 터지면 2천만 주까지 터지겠는데? 제대로 터지면 2천만 주 터지겠는데? 그러니까 개장처부터 따라 붙을 수 있다 없다. 그냥 개장처부터 따라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갭상승 6%인데 그 흐름 이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따라 붙는 거죠. 근데 오늘 장중에 이제 우리 화이팅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너무 높은 가격에서 매수 사인을 주는 거 아니냐. 지금 이쪽 방은 이제 교육 신청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오픈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방은. 그래서 오늘
매수세인 나가고 이제 뭐 49,000원 이탈되고 막 그러니까 화이팅 선생님께서 아, 왜 에이벨바이오 나는 이때 사는 거야? 왜 지금 사는 거야? 살 자리가 거기뿐이 없었어. 얘기했잖아. 35,500원에 포착이 됐는데 종목 검색기 갖고 계시면 땡큐 한 거고 종목 검색기 안 갖고 계시면 어쩔 수 없지. 어? 35,500원. 여기서 포착이 진입이 됐는데 종목 검색기 안 갖고 계시면 띵동 매수 신호 못 받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템포에서 이제 들여다 봐야 되는데 사실 이때 매수 사인이 나왔어도 윤정도 입장에서는 좀 아리까리한데 이런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간 거야. 여기서 우리는 38,000원에서 9,000원 사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변동률이 벌써 이미 8%, 9%, 10% 이러다 보니까 좀만 늘려도 아이고 이거 내가 너무 높게 들어갔다. 그렇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펩트론 같은 경우에 그럼 어제는 어떻게 했어? 5%, 6%부터 따라 들어가서 25%까지 수익 냈죠. 15.99까지 매수했냈잖아요. 7만 원까지 매수. 그게 15%대입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 72,000원대에서 다 하고 그래 내려온 거 다시 77,000원. 그게 16%예요. 16%. 그때 들어가서 또 차익 실현했잖아. 근데 73,2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합시오. 그런데 종가가 딱 73,200원으로 끝났어요. 오늘 추가 7% 올라서 78,000원대까지 올라오지. 꼭 보면 20만 %에도 막 따라가 기준 없이.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쪽에 이제 그 카카오톡 방을 좀 활성화해 드릴 거예요. VVIP 방, 또 VIP 방, 또 일반 방. 그래서 여기는 뭐 매매 사인의 기준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 위주로 좀 설정을 잡아드릴 거고 1조 이상짜리 15%까지 따라 붙는다. 그리고 오늘 사실 에이벨 바이오는 슈팅이 더 나오리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이 정도로 끝나도 주간 단위 흐름 다음 주에 바이오가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한 추이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바이오가 무조건적으로 프리미엄이 높다고 해서 무너진다. 그건 아니잖아요. 시가총액의 규모들이 있기 때문에 뭐 유한양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급락으로 막 HLB처럼 막 하한가 두들겨 맞고 이런 케이스는 거의 희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케빈 선생님 같으신 경우 그 위에서도 또 밑에서도 이렇게 에이벨 바이오. 근데 지금은 수익률이 더 높겠지. 여기서부터 2,000원이나 더 올라왔는데 얼마야? 그럼 얼마를 더 수익 내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도 보시면 사실상 1,000만 주의 거래가 터졌는데 사실 앞에 1,500만 주 그 거래량이 다 터지지 않아도 돼요. 왜? 주가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1,500억 이상만 터져주면 무난한 거예요. 그러면은 1,500억이면 500만 주거든요. 그럼 9시 10분에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1,000만 주 터졌는데 무슨 500만 주 운운하냐? 아니지. 말씀드린 것처럼 개당 초에는 별로 없었어. 근데 프로그램이 미친 듯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 미친 듯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셔서 나도 몰랐어. 우리한테 전화해주고 사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벌써 이미 9시 반에서 9시 30분, 9시 10분에서 30분. 그러니까 전체 기준 거래량 500만 주, 500만 주면은 뭐 1,600억, 1,700억 되니까. 그럼 500만 주 기준 잡았을 때 9시 반이면 100만 주만 터지면 되는데 9시 10분에 50만 주고 50만 주 안 터졌으니까 못 들어가지. 그리고 안 터졌으니까 보합이지. 근데 그 위에 물량을 막 프로그램이 미친 듯이 윗방향으로 매수를 해주니까 결론적으로 180만 주나 터진 거예요. 오늘 900만 주 터지겠는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9시 10분에서 9시 30분 넘어오는 요 과정에 35,500원에 일단 매수 신호가 떴고 그 다음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충 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거래량 수급 확인하고 계산 다 해보고 늦었지만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는 범위다. 오전장이기 때문에 슈팅 범위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냥 뭐 마구잡이로 윤정두가 쳐다보다가 기분 좋다고 들어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걸 어디다 넣어놨지? 일단은 오늘 기준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케빈 선생님께서도 수익 기준을 올려주셨고, 그리고 저기 뭐야 라이브 채팅방 예전에 올라왔던 거 그거 왜 그건 안 줘? 그것도 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수익 인증 범위를 한동안 우리가 이제 안 올려드렸는데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효과 부분도 굉장히 뭐 필요한 거고, 그리고 에이벨 바이오 기준에서 이제 검색기에도 8일 날부터 떴나요? 8일? 그렇게 해서 47,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수익률 범위가 이것도 뭐 수정을 해드릴 겁니다. 20%가 아니라 그 사이에 또 더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률 범위가 더 올라왔어요. 더 올라왔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익 범위 부분 캡처해서 올려드릴 건데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이후에 오늘 기준에 이렇게 이거 못 들었죠. 가자. 여기 있구나. 이거 길게 다 넣어줘야지. 이거 그림 바꾸기. 그래서 여기 있었는데 딴 데 넣어놨나? 여기 있나? 아닌데 어디 있을까요? 어이구 어디 있지?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 가져가시고 차분하게 수익 기준 잡아내시고 됐죠? 그렇게 해서 요 흐름 이후에 오늘 변동률의 기준이 16.24%까지 확대됐습니다. 16.24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16.24에 차트 부분을 다시금 바꿔서 여러분들께 넣어드릴 거예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이제 좀 빠르게 보고 마무리 칠 건데 주봉 기준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일봉 기준에서도 장중에 저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 나서 일봉의 흐름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죠. 그렇게 해서 이 흐름까지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이 흐름에 14일자 공략주 기준에서도 에이벨 바이오를 넣어놓는다. 여러분들 이제 선배분들처럼 수익 기조도 잡아가세요.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은 유튜브 찾아오시면은 이렇게 영상들 다 볼 수 있어요. 장중에 지금 에이벨 바이오도 2번이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펩트론이든 유한양행이든 다 들어가 있고 중앙 첨단 소재든 다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해서 기초교육 있어요. 정회원님들 이 기초교육 다 신청하셔야 돼요. 캔들 조금 전에 캔들 보셨잖아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VVIP 방 회원으로 계신다는 자체의 기준은 조금 전처럼 우리 화이팅 선생님께서는 이제 문자반으로 계시는데 글쎄요 뭐 자산 규모가 1억이 넘으셔야 그나마도 VVIP 방에 겨우겨우 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케빈 선생님 또 올려주셨어 이렇게 수익 범위 결국은 에이벨 바이오의 수익 범위가 수익률로 이제 30%, 27%, 또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신 거 4% 이렇게 수익이 발생돼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그러한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참조하셔가지고 제발 좀 수익이 목적인 거지 교육이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수익 범위를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보자고. 예? 아시겠죠? 그리고 교육 부분은 무조건 이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2주 교육 6시간 교육 받고 기초하고 실전 받고 2주 동안 문자 받으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에이벨 바이오 오늘 뭐 수익 범위들 축하드리고, 나머지 이제 부분들의 기준에서는 중앙 첨단 소재도 주봉 단위에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음 먹고 들어간 부분이 오늘 기준에서 좀 상단 부분에 들어갔어요. 많이 상단에 들어갔지. 그렇지만은 월요일 날 상황에 따라서 추가 편입을 하든 5%를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렇게 기준 잡으면 무난할 거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이제 2차 전지 좀 조정받으면서 많이 밀렸는데 글쎄 고민해 보자고요. 그리고 KB금융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에요. 기존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9만 원 이상에서 무조건 정리가 아니라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보고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을게요. 됐죠? 그 밖에 이제 리가캠바이오, 또 펩트론, 또 삼천당 제약 이런 쪽이 이제 수급이 뒷받침되든 안 되든 추이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고민해야죠. 이제는 그 투자주의도 이제 해소가 되고 비이성적인 슈팅만 아니라면은 뭐 충분하게 강한 흐름이 연출될 겁니다. 희한하죠. 거래가 없이 이렇게 장악형, 상승형, 확인형 그리고 슈팅 저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급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또 거래대금 부분이 아주 월등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월등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캔들로 보는 것보다는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실려 있다. 알테오젠도 아쉽지만 뭐 36만 원에 다 차익 실현했단 말이에요. 그 차익 실현한 알테오젠을 가지고 바이오 쪽이니까 뭐 어차피 똑같이 유한양행이나 이런 쪽 들어가서 수익 냈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쉬운 부분은 있죠. 다 갖고 가고 싶음. 근데 아니야. 투자 경고일 땐 좀 빼냈다가 지금 투자 경고 풀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바이오가 유한양행, 에이벨 바이오가 2개가 돼버린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3개, 4개도 편입할 수도 있겠지. 근데 뭐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알테오젠도 함께 병행해서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날 교육방송 꼭 참여하시고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